코로나19 속에서도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산의 한 사슴농장이 인근 도로공사가 지연되면서 소음 등으로 인해 사슴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아산시에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이 아산시는 이미 사슴 이전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며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가 한글날을 맞아 한글사랑도시 세종 비전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천안시가 천안 맛집 빵 업소에 부착할 맛집 인증 표지판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세종예술제가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천안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약,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화재에 취약한 복합자재, 단열재 등 불법 건축자재 사용 단속 시스템입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개월째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모니터링 시행기관으로 용역을 체결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욱 국토부 장관은 이달 중에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박안주 의원은 소방 간의 국가직 전환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박 의원은 소방관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사무, 예산, 인사 등은 여전히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국가직화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7년 동안 1조 440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계약자의 소득 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장 한도를 일괄 적용해 애초에 지급하지 않을 보장 범위에 대한 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공사보험협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천안 맛집 빵 업소에 부착할 맛집 인증 표지판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최대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 음식점에만 한정됐던 맛집 지정을 빵집까지 확대하고 천안 빵 맛집 14곳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지원 사업을 추가로 접수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친환경 전옥스 보일러 설치 시 일반 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아산의 한 사슴농장 인근 도로공사가 지연되면서 소음 등으로 인해 사슴이 폐사했다는 피해를 입었다며 아산시에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이미 사슴 이전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며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에서 사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은 씨. 농장과 불과 4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새 아산로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됐고 아산시와 건설사의 이전 및 관리비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슴을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6월 준공된다던 도로공사가 1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농장주는 예정대로 3개월 후인 7월에 사슴을 재입식시켰는데 공사가 올해 5월에서야 준공되면서 그동안의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슴 40여 마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농장주는 아산시와 건설사가 소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사 시작 전 농장에 알리기로 공문까지 보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아산시 담당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까지 했지만 아산시와 건설사 모두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6월 30일까지 공사를 끝내준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7월 30날 사슴이 밟혀가지고 한 마리가 죽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전까지 안 해줬고 그 이후로 또 사슴이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슴이 계속 죽어 나갔어요. 오히려 민원을 제기 후 아산시가 농장이 민가와 가까운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사슴 2마리 이외에 키울 수 없다는 행정명령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농장주는 지난 2014년부터 사슴 농장으로 등록해 운영해왔고 당시에는 주변에 민가도 없었다며 오히려 주택단지를 아산시가 허가해놓고 이제 와서 농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저희한테 2마리만 키우라고 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아산시는 사육 가축의 축종 변경 신고를 젖소에서 사슴으로 변경하지 않아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올해 초 관련 조례안 개정으로 가축 분뇨 배출자 및 사육 가축의 축종 변경 신고를 이행하면 현재와 같이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등 행정 공백으로 인해 해당 농장에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죽은 사슴에 대한 보상은 이미 사슴 이전을 조건으로 한 보상이 완료된 만큼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늦은 공사로 인해 사슴이 죽었다는 농장과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아산시. 입장차만 커지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아산페이 일제 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와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모나무르 콤플렉스 홀에서 제27회 아산 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효행 예양 부문에 이의형 씨가 수상했으며 교육복지 부문은 이의순 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또 문화체육 부문에는 이광훈 씨, 경제환경 부문 구본권 씨, 특별봉사 부문 고삼숙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세현 시장은 시상식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기에 아산시가 발전하고 따뜻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충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제작한 코로나19 극복 응원키트 2,000개를 도내 코로나19 방역 보건 의료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응원키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피로 누적과 경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임시선별검사소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진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제작됐습니다. 키트는 에너지바와 육포 등 도내 장애인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된 물품 6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참여한 도내 자원봉사자 누적 인원은 총 18,81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9일은 575도를 맞는 한글날인데요. 세종대왕의 어리 깃든 세종시에 있어서는 더욱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종시가 한글날을 맞아 한글사랑도시 세종 비전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 상징광장 바닥 분수에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 자음들, 한글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공공건축물, 동과 마을 이름을 순 우리말로 짓고 있는 도시,
세종대왕의 어리게 든 도시에 자연스럽게 한글을 입히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의 일환들입니다. 또 올해 들어선 전국 22번째 국어문화원을 유치하고 한글 사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한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575도를 맞는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 사랑도시 세종 비전 선포와 함께 한글로 가득한, 한글이 보이는, 한글로 누리는 세종이란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한글로 가득한 세종을 위해선 지역의 한글 관련 기관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외래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 한글 관련 세종의 각종 데이터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한글이 보이는 세종을 만들기 위해선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솔동 일원 한글 사랑거리에 한글 특화 조형물과 상징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제작을 완료하게 될 한글 사랑 글씨체로 간판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한글 사랑 거리의 외국어 간판이나 노후 간판들을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글로 누리는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선 올해 시작한 한글 사랑 디자인 공모전이나 백일장과 같은 전국 단위 한글 관련 행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무궁화 도시를 조성하고 무궁화 키우기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나라꽃 무궁화 묘목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는 이 기간 중 무궁화 식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3,200여 주에 이르는 묘목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궁화 도시 세종시 홍보물인 무궁화 핸드크림을 제공하고 무궁화 식재 방법과 계절별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았던 행복도시 세종 사진 공모전에서 박종배 씨가 출품한 사계절 온실관 나들이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세종 수목원에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포착한 사진으로 강렬한 색상과 대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일반 부문에서는 도서관의 입체적인 조형미와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책 읽는 도시와 독특한 겨울 풍경과 강가의 안개가 어우러진 합강의 겨울 소경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760명의 사진작가가 응모해 작품 1,901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세종예술제가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나성동 도시 상징광장에서 열립니다. 한글날을 맞이해 열리는 올해 행사는 모든 분야 예술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연뿐만 아니라 시각과 문학 분야 예술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시로 진행됩니다. 한편 현장 공연은 개막 공연부터 쇼케이스 공연까지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좌석수를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지역 우선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디트니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5일 어징동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청약제도는 담청 비중을 지역 우선 50%, 기타 지역 50%로 양분하고 있다며 개선안은 당해 지역 70%, 수도권 20%, 기타 지역 10%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무주택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인구 유입 확대, 타 지역 민 청약 기회 보장이란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천안시가 최근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테이블을 오해한 시민들의 오인 신고와 식당 내 불필요한 분쟁이 잦아지자 식당, 카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 팻말 2만 4천여 개를 제작해 무료 배부하기로 했다고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과 카페 이용 시 접종 증명서를 준비해야 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접종 확인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 모바일 앱인 쿠브를 이용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증명서 출력,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신분증 접종증명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와 1일부터 20일까지 21일간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중부메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 현장 방문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1차 접종을 비롯해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이 추진됩니다. 사전 예약 일정을 김장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소아청소년 중 16세에서 17세는 오는 29일까지 예약이 진행되며 접종은 10월 18일부터 맞게 됩니다. 12세에서 15세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11월 1일부터 27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임신부 사전 예약도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8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만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대상입니다. 기본 접종 완료 2개월이 지난 면역 저하자도 10월 18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되며 접종은 11월 1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 예약이 가능하며 질병관리청 콜센터, 아산시의 경우 코로나19 종합콜센터 1899-7425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주택 청약 시장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기타 지역 공급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는데요.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세종시에서 이뤄진 한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 공급 경쟁률은 2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청약자 24만여 명 가운데 85%에 달하는 20만 명 이상은 세종시가 아닌 기타 지역 신청자였습니다. 이처럼 청약 과열 경쟁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자 세종시는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 지역 주택 공급 폐지를 재차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강준현 의원은 행복청 대상 국감에서 기타 지역 공급 비율 과다에 따른 투기 과열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타 지역 공급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지역 공급 폐지를 주장하는 세종시 건의안보단 다소 완화된 건데 세종시 탄생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당해 지역 공급 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절충안인 셈입니다. 원래 세종시가 탄생한 배경이 뭐냐면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인구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면은 수도권 당해 지역 70%, 그 다음에 수도권 20%,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지역 10%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현재 일반 공급 청약 당첨 시 전매 제한이 4년에 불과하고 실거주 의무 기간이 필요 없는 문제점을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 팔고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전매 제한도 8년, 실거주 의무도 4년 이렇게 변경 이제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주장님. 이 문제는 그 국토부랑 같이 수기를 해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은. 국토부와 행복청은
현재 주택계획 수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연내 입장 정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해 제안하는 세종 시티앱 서비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앱은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세종 투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앱 서랍으로 세종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세종시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운영 초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범 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해 추첨을 통해 스마트워치나 커피 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천안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습니다. 천안시 체육회는 최근 시민체육대회 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남규 체육회장은 선수와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며 내년에는 더 멋진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2일까지 김치류 제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충청남도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불량 원료 사용, 감염병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입니다. 특히 고춧가루와 젓갈류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불량업체가 의심되면 천안시 콜센터나 SNS 담당 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 은가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829-623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봉에서 배송 운행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198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3호 종합관리에서 시설관리기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2-6455-942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청솔 천안지점에서 기장업체 관리 및 장부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5154-550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이엘 방문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882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 주니어 스쿨 어린이집에서 만 3세 담임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3-090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